우리가 일생생활에서 보듯이 늘 우리 눈만 뜨면 보는 우리 시야 들어오는 대지가 있다고. 참 산과 하늘과 간과 땅과 모든 대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대지를 많이 그리고 우리가 시야에 보이는 것을 많이 그리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대지가 있다고. 우리 마음의 대지. 그러니까 희로애락과 많은 어려움과 즐거움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점점 세월이 갈수록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고통 속에서 증오와 항상 고민과 이 즐거움보다도 어려움이 많은 세상을 사는 거, 우리 애환과 우리 옛날 오랜 역사적인 것들이 이걸 맡겨나가면서 치유하는 겁니다. Hello, Curator Lee Yong-woo. It is a great pleasure to be here today in this beautiful gallery called Inter-Art Channel. And we are here to talk about Chun Kwang-yeong's artwork. So usually when we refer to artists, we are based on their material, the materials they use for the artwork. For instance, when we talk about Baek Nam-jun, we call him a video artist. Or Japanese architect Tadao Ando, we call him a concrete exposure artist. As for Chun Kwang-yeong, he uses hanji as a support material for his creations. Do you think that it would be correct to call him a hanji artist or a paper artist? 물론 가능합니다. 전광영 선생이 한지를 작품의 주요 매제로 활용한 것이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오늘날처럼 디지털 정보사회,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전한 세상에서 전통 소재로 간주될 수 있는 한지로 작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죠. 전광영이 활용하는 한지는 금방 만들어낸 새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옛날에 만들어진 적어도 7, 80년 전 또는 100년, 150년 전에 만들어진 책들입니다. 그 책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서 그 책들을 전광영이 수집하기 시작하고 그 책들을 해체합니다. 그래서 낱장으로 된 그 종이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광영이 쓰는 한지는 전생이 있어요. 책입니다. 지금 이번 생에 전광영을 만남으로 해서 예술로 다시 태어났어요. And I heard, yeah, he studi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70s, something around that. And so he was influenced by the American abstract expressionism. Yes. 그래서 그런 그 추상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은 전광영의 추상 작품을 하고 있었는데 늘 그 남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기분이 들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지를 보자마자 저 한지를 활용을 해서 내 것을 찾을 수는 없을까? 그 뿌리가 무엇인가? 내가 예술가이긴 한데 무슨 예술을 나는 하고자 하는가? 내 예술의 뿌리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 한지를 조금씩 쌓아서 활용을 하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전광영의 예술은 자기 뿌리 찾기에서 성공한 셈인데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이 한지를 찾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소년 시절의 추억이라는 것이 가장 강렬합니다. 미국에 돌아서 고생 많이 하면서 힘들게 살면서 도저히 내가 미술의 길을 가려면 이 길을 아닌 것 같은데 그 어려운 가족한테다가 나의 계획을 얘기하기는 참 쉽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현 상태에서도 비전이 없어가지고 하는 데다가 더 막막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게 상상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내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테니까 나하고 영일 다니자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가기 시작한 것이 온양민속박물관에 갔었고 내가 강원도 사람이니까 강원도에 또 봉평에 민속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서 가봐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나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내 것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이 참 삼각형을 이 한지를 적겠다고 하니까 참 한심한 거죠. 참 이거 뭐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조금 웃어가면서 얘기하지만 그 집에서는 뭐 땅이 꺼져나가고 그래 먼 산 쳐다보고 소리 없는 눈물이나 흘리면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 같이 그래 알았다고 아빠 알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쫓아올 때 사실은 그 순간은 내가 참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 순간을 다르게 잊을 수가 없겠죠. 저는 걱정도 스러웠지만 그냥 하고 싶어 하길래 그냥 믿었어요. 이걸로 한지로 이걸로 하겠다고 바꾸겠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냥 저는 믿고 그냥 협조해주고 제가 싸주고 그랬어요. Hanji has been obviously, here for many, many decades, many, many centuries, and it has been used by our ancestor as a support for hanok, for example, wallpapers. We wrap food into it long time ago, ingredients, herbal medicine at the same time. And I think this particular material made him so famous also at the same time. When did he start really fully living in symbiosis with that material? 1990년대인데 전광영 선생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몸이 좀 덜 좋았어요. 그런데 전 선생을 모시고 가는 곳이 한약방입니다. 한약방에 가면은 지독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천장에는 약봉지가 매달려 있고 그리고 벽은 한문으로 쓰여진 한의학 처방에 관한 것들이 많이 걸려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한약방인데 이른바 오랜 전통 속에서 동양 사회는 서양 사회처럼 병원이 있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존재한 한의원이 있는 것이죠. 이 한의원이라는 것은 약초는 풀입니다. 그 나무나 풀을 활용을 해서 인체를 치료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 굉장히 기발한 것이고 굉장히 오르게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에서부터 왔고 그 자연적인 소재 속에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전광영 선생이 그 한약방에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한약 봉지를 본 거예요. 그 한약 봉지는 대부분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각형의 천장에 매달린 약봉지, 그것이 쌓여져 있는 것이 흰색의 한지이고 그 모습에서 굉장히 큰 영감이 발생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그 바로 섬유 소재가 닭이었고요. 우리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번의 공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닭의 경우는 섬유장이 아주 길고 우리가 오늘날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분자량이 아주 높은 이러한 섬유 소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지는 우리 장인들이 한 장 한 장 또 올려서 만드는 이런 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한지는 1000년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1000년이 가도 그대로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검정 색깔 같은 것하고 이색하고 이런 게 전부 다르잖아요. 그래서 형식이 유사한 것처럼 보여도 작품의 전체가 다 다릅니다. 그런 버라이어티가 있는 것이지. 색채는 예술가가 선택을 할 때 가령 검정색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의미, 그런 심상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색채는 특별하게 표현하고 싶은 것을 특별한 색채로 표현을 한다고 봐야 할 것이고, 색채는 예술가의 선택이다라고 봐야 하고, 표현의 형식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환경에 맞는 작품들을 생산을 해내고,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또 다른 곳으로 발전을 해가죠. 조각 작품이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작품은 릴리프 같은 것이 많은데, 또는 인스탈레이션은 또 달라요. 인스탈레이션 속에는 색채보다는 쉐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맷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릴리프에는 굉장히 디테일이 중요해요. So usually artists, when they use paper, they often draw on it or write on it. What is different with Chun Kwang-yeong is that he doesn't do none of that. He raps, and he does something called repetitive rapping. Could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about that? 이 랩핑하는 행위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종이로 싸든 도자기로 싸든 뭔가 쌓여진 것을 보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이 궁금하잖아요. 뭐가 들어있을까? 따라서 그 랩핑하는 행위 자체도 정광경 예술에 포함이 됩니다.
전 선생이 그 삼각형, 사각형의 오브제를 놓고 쌓는 과정들, 그 일일이 쌓으면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부 감내하면서 나는 그 자기 수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It's like a process of meditation while he does this wrapping. It's a very long process of thinking of okay. 가령 크리스토 같은 예술가는 파리의 개선문을 쌓잖아요. 사람들은 알아요. 그 안에 개선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쌓는다는 행위는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보았었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 고정관념을 해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디컨스트럭트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것들. 그러니까 크리스토가 센강에 있는 다리를 쌓는데 그 다리를 쌓아 놓으니까 다리가 아니고 예술적인 오브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쌓는다는 행위가 의미를 무의미로 만들 수 있고 무의미한 것을 의미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치환시키는 방법들, 그것이 이제 심리학적으로 또는 미학적으로 보면 의미의 전환, 의미의 전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광영 예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전광영이 쌓은 종이는 겉에 글자가 있어요. 왜? 전생이 책이었기 때문에 글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쌓은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다가 글자가 있거든. 그때서야 친근감을 느껴요. 아, 글자가 있다. 저 글자가 무엇이었을까? 아, 이게 그냥 새로 만들어진 종이가 아닌가 보네. 아, 이게 그냥 책으로 있었던 건 뜯어서 해체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전광영의 예술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광영이 관중을 유도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 끝에 저런 작품들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쌓는 행위는 굉장히 사회적이고 정치적 행위예요. 너는 왜 작품을 삼각형으로 만드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비슷한 거지만 사실은 뭐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이 삼각형이라는 걸 뭐 피라미드도 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겠지만 난 그렇게 꾸미는 거 싫어해. 난 솔직하게 삼각형의 의미는 나한테 사실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 근데 왜 삼각형만 가지고 했을까? 한번 내 작품을 보면서 잘 보라고요. 이 화면을 구성할 때 여기 동그란 거하고 네모 바듯한 게 있다든가 직당 작대기가 있다든가 하면은 구성하기 힘들 텐데 큰 삼각형, 적은 삼각형, 중간 삼각형이 합치다 보니까 꼭 들어맞아 딱다. 공간이 가서 조그만 거 맞을 때는 조그만 걸 집어넣고 큰 공간 집어넣을 때 큰 거 집어넣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나가 완성되거든. 근데 그 완성되는 게 내가 분명히 별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터득하는 게 있어. 아, 우리의 삶도 이랬듯이 조그만 거가 큰 거가 대비가 돼서 서로 불의 바람이 나서 어우러지지 않을 줄 아는데 이 조그만 거, 큰 거, 검은 거, 밝은 거 이런 색깔들이 한데 뭉쳐지다 보니까 한 덩어리가 된 거야. 이 전체 작품을 보면 삼각형으로 볼 필요가 없어. And also I heard that in this coming Venice Biennale, one of his extremely big installation, the heart installation, will be also there. Could you maybe slightly explain that piece of art? 전광영 예술에서는 작품 제목이 거의 똑같아요. aggregation이라고 돼 있거든. 집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aggregation이라는 제목 속에 우리가 그냥 흔히 부르는 것이 심장이라고 하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왜냐하면 쉐입이 하트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이 작품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까 전광영 예술의 종이가 환경적인 것과 결부되어 있다고 표현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기후변화랄지 또는 탄소 배출에 의해서 인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재앙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
심장입니다. 따라서 심장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irregular pumping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heart beating 자체가 irregular한 것을 관객이 들으면서 이 심장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단순하게 종이를 통해서 예술을 한다가 아니고 그 종이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느냐는 것이거든요. 그 심장에서 나오는 박동 소리가 전 전시장을 다 울려요. 사람들은 그 심장에 울리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심장하고 아이덴티파이 해요. 그러면서 내 심장은 건강할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세계, 내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환경이 어떤 질적 가치를 가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예술은 그런 것입니다. 예술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지 않는 예술은 그냥 표현일 뿐이죠.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자기 그 시니피에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And that I think that signification is very important, and the fact that it's throwing us a question, it's questioning us about life, and through that piece we do realize that our life is very unstable sometimes, very joyful, but also with ups and downs, with relief like this, with different colors, and that is exactly what he tries to explain to us and question us about. 그러니까 전광영 조각 작품 속에 어느 한 그 행성처럼 돼 있는 작품 같이 있는데 이 작품을 보면 표현이 굉장히 거칠어요. 표면이 그 표면들을 보면은 울퉁불퉁한 산 같은 것이 나타나 있고 저 속에 생명체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전광영 예술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도 산소가 가득하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래서 살기 좋은 환경을 우리가 갖고 있었었고 그렇습니다. 사계절이 있고 그런데 점점 더 황폐해져 가면서 지구가 과연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인간의 그 익스텐션을 경험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이런 그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이죠. 전광영이 보내는 메시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처럼 생긴 또 다른 행성을 보면서 거칠고 척박한 어떤 플래닛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 지구를 잘 가꾸고 유기적 환경을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인간은 인간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고 다 같이 살잖아요. 근데 인간이 자기들의 이기심 때문에 다른 생명체들을 파괴해가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예술가의 경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예술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전광영 예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talk. It was absolutely interesting and very inspiring at the same time. I wish you the best of luck at the Venice Biennale, and I hope that Chong Kwang-yeong's work will inspire people, question people about life, human being, in our behavior for the environment.